용인 미아나 클리닉 대표원장 김민정입니다. 지난번 편에서 이마와 코 필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입술, 팔자주름, 턱 필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얼굴 타입에 따라 100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두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주세요. 요즘 저희 병원에 입술이 너무 얇아서 입꼬리가 처져서 입술이 쭈글쭈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입술 필러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입술은 예로부터 도톰하고 빨간 앵두에 비유하며 예쁘다는 표현을 많이 했었죠. 혹시 이 노래 기억하시나요? 동요에도 이런 표현을 넣은 것은 아기의 입술이 도톰하고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최근에는 이런 앵두 입술을 정말 쉽고 빠르게 필러로 시술이 가능하답니다. 예쁜 입술이란 어떤 것일까요? 얇은 입술이건 두꺼운 입술이건 이상적인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비율은 1.1에서 1.2 사이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륨이 있고 윗입술이 아랫입술보다 약간 더 나온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입술의 경계 부위가 좀 또렷하고 도톰한 입술이 예쁘겠죠? 예전에는 입술 필러를 하면 아랫입술에 약간 볼륨을 넣어주는 정도였는데 4, 5년 전부터 입술 필러가 이제 엄청 유행을 하면서 입술을 빵빵하게 아랫입술을 뒤집어지게 넣어달라거나 윗입술에 새부리를 만들어 달라거나 입꼬리도 큐피드 화살처럼 완전 올리고 입술 라인도 또렷하게 하는 게 유행이었지만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볼륨감 있는 입술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입술 필러는 입술 자체가 아무래도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가장 몽글몽글한 제형의 필러를 주입해야 딱딱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입술 모양이 나올 수 있지만 시술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 타입으로도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입술은 전체적으로 노화가 되면서 볼륨이 떨어진 입술인데 노화가 되면 인중도 길어지고 피부도 얇아져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빠지는데요. 이때 입술 필러를 위아래로 볼륨을 잘 넣어주면 예쁜 입술로 바뀌면서 가장 효과가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 윗입술이 얇은 입술인데요. 필러로 볼륨을 주고 윗입술에 새부리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면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뻐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입술은 입꼬리가 처진 입술인데요. 이런 입술은 우울해 보인다는 분이 많아서 웃는 상으로 보일 수 있게 살짝 올라간 입꼬리를 많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모든 입술이 입꼬리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술의 가로 길이가 짧고 피부가 딱딱한 경우는 잘 올라가지가 않은데 이때 입꼬리를 과하게 올리려고 많은 양의 필러를 넣게 되면 오리 입처럼 툭 튀어나와 보일 수 있으니까 욕심은 금물이겠죠? 입술 필러를 맞으시고 저처럼 이렇게 입술을 만드시면 안 돼요. 입술 필러가 자리를 잡으려면 한 1, 2주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의하셔야 하고요. 입술은 자꾸 움직이는 부위라 빠지는 단점이 있고 과하게 넣으면 오리 같은 입술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볼륨감 있는 앵두 같은 입술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바로 이 팔자주름입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피부가 처지고 지방이 빠지게 되면서 팔자주름이 도드랗게 보이게 되죠. 완전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주범이 팔자주름이에요. 이미지를 보시면 주름 하나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점을 간단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필러랍니다. 나이가 많이 들진 않았지만 이제 40대가 되면 팔자가 시작을 하죠. 이렇게 아주 팔자가 심하지 않을 때에는 이 옆쪽에 팔자 필러를 살짝만 맞으면 어려 보이는 효과와 얼굴 형태에 따라서는 코까지 높아 보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팔자주름이 아주 심할 때에는 코 옆에 지방이 많거나 처진 살이 심한 경우 팔자주름을 아무리 볼륨을 넣어도 엠보싱 화장지처럼 볼록볼록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실이나 레이저로 리프팅 시술을 병행하거나 지방 분해 주사를 놓아서 튀어나온 부분을 커버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입 옆으로 생기는 가는 팔자주름 보이시죠? 이런 분들은 사실 필러로는 한계가 있고요. 이런 가는 팔자주름은 피부에 노화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콜라겐을 재생하는 레이저라든지 피부 부스터를 같이 해준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돌출 립으로 팔자주름이 생긴 경우인데요. 팔자주름에다 필러를 넣어주면 상대적으로 입 옆부분이 채워지면서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것이 줄어듭니다.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죠?
팔자 부위는 입주변과 가까워서 근육의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입술 다음으로 빨리 빠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러가 자리 잡는 한 1, 2주 동안 입주변에 많은 움직임이 억제가 중요합니다. 손으로 만진다든지 환하게 너무 웃는다든지 너무 말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얼굴의 완성 V라인을 만들어주는 턱 필러입니다. 이렇게 코끝, 입술, 턱을 잇는 리케츠 라인을 그었을 때 턱이 닿을랑말랑하는 정도를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하고요. 턱이 뒤로 빠져있는 경우를 무턱이라고 해요. 무턱인 경우, 사실 이런 경우가 턱 필러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데요. 무턱이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앞볼륨이 없기 때문에 필러를 앞으로 주입해서 턱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주면 옆에서 보았을 때 턱이 돌출되어 보이면서 이마에서 코 그리고 턱 라인까지 이어지는 조화로운 옆모습이 완성될 수가 있어요. 또한 무턱인 환자들이 네모턱인 경우가 많아서요. 사각턱 보톡스도 같이 해주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이 경우는 턱은 무턱은 아니지만 떡끝이 약간 뭉퉁한 경우인데 이럴 때는 V라인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시술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턱 중앙 부위에 필러를 넣어서 날렵한 턱선이 되도록 몰딩을 잘 해주면 V라인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턱 필러라고 해서 이 끝만 넣어주는 게 아니고 옆 라인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리오네트 라인이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필러를 채워주시고 또 이쪽 부분이 꺼져 있는 경우는 거기다 필러를 채워주신다면 턱 모양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부드러운 턱선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시면 무턱이면서 불독살이 쳐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턱 필러만 넣으면 자칫 마녀턱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턱 필러와 함께 레이저나 윤곽 주사로 불독살을 제거해 주시고 처진 살은 실리프팅이나 레이저 리프팅으로 같이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턱 필러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호두씨앗처럼 턱이 쭈글쭈글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근육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턱 필러를 하실 때 턱 보톡스도 꼭 같이 해주셔야지 턱 필러가 오래가고 뭉침 현상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굴 필러 부위를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국산 필러 제품을 예를 들어서 부위별 필러 타입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리도카인 마취 성분이 들어있어서 시술할 때 통증이 덜하고 지속력이 높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타입별로 구분하여서 시술도 가능합니다. 쉐입은 굵고 단단한 입자로 코하고 턱의 모양을 잡아야 하는 부위에 적합하고요. 딥은 중간 입자로 이마나 팔자 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는 얇은 입자로 입술이나 가는 주름 등에 사용하는데 주로 얇은 피부 부위에 시술할 때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얼굴 전반적인 부위를 상세히 설명드렸는데요. 부위에 따라 어떻게 시술하냐에 따라 나오는 결과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충분한 상담 후에 인증받은 정품 필러를 정량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얼굴 전체의 비율을 고려해서 조화롭게 자연스럽게 시술하는 것입니다. 필러를 주변부와 자연스러움을 고려하지 않고 부분만 시술하게 되면 오히려 어색하게 되기 때문에 내 얼굴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시술을 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본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부위별 필러 시술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